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는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의 준비태세 확립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미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5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셔먼 부장관은 이 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미국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일 간 지속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북한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공동 우선순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한미 동맹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미한 동맹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안이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과 여전히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준비태세와 억지력 제고에도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ocus on readiness and deterrence. This means being able to conduct robust exercises with each other and ensuring that our two militaries have the capabilities they need.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 일본이 새로 집권할 한국 정부의 안보팀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미한일 관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ll be frank, my country is less secure when our two dea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not cooperating as fully as they can. There's going to be a new election in Korea on March 10th. There'll be a 2-month period before the new president of Korea takes office. I think it's very important during that 2-month period that we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new president's security policies and urge our Japanese friends to do that well.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강요하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며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여기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과 또 미한 동맹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대선 결과가 미한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지적됐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국장은 특히 미한 관계가 매우 제도화됐고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지만 미한 동맹의 위험 요소는 미국과 한국의 리더십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른바 지도자 변수를 지적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가치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동맹 관계를 위험에 처하게 했던 것처럼 한국 내 특정 진영에서도 같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also risks among in the event that a certain segment within South Korea claims control and leadership over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t privileges North Korea policies over the alliance policies, then that could also be a risk factor. 우드로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관여에 우호적인 대통령을 선호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매우 익숙하다면서 김정은은 한국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와 대내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향후 핵 협상을 대비한 무기고 확대가 전략적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His own agenda is both to secure his legitimacy at home with new weapons, but also to plan ahead to boost his arsenal in preparation for future nuclear negotiations, so that even if the South Koreans elect a conservative to the Blue House, Kim Jong-un will use that development to his advantage. 미국 웨슬리대의 캐서린 문 정치학 교수는 전반적으로 대북 대중적분에서 미국과 한국 보수 정부의 공조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두 유력 후보에 대한 도전 요소도 지적했습니다. Yoon has also made it clear that he would reinstate, if he is able to, with the United States, the joint U.S. military exercises. He has been criticized for not knowing what he's talking about, especially on foreign policy in the Korean public. I think Lee would b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for the U.S. policymakers to figure out, partly because he's right now stuck in the shadows of President Moon Jae-in.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과거 오바마, 이명박 정부처럼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보수 정부의 공조가 잘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보수 정부가 여러 접근법에서 더 일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리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미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면서 이 같은 협력은 다음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장거리 핵폭격기와 병력들을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H 넉 대와 병력 220명을 폭격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장거리 핵폭격기인 B-52H의 괌 기지 배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해군 기동특무부대 70참모본부가 한국 해군 지도자들과 함께 2년마다 열리는 회의를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으로서 영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고급 역량 통합 능력을 검증하고 개선할 기회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미국 해군 7함대 태스크포스 팀과 한국 해군 측이 함께 수행한 미래 훈련과 작전, 교전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특정 전쟁 분야에 집중하고 현재와 미래의 해상 교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 업체는 미국산 부품을 이용한 물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15일 공개한 연방관보 공지문입니다. 상무부는 이 공지문을 통해 중국 업체 장수 티안유엔 메탈 파우더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조치의 근거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함께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 통제 규정 746항 4조를 제시했습니다. 746항 4조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관리 규정 적용 품목, 즉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포함된 물품이나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을 장수 티안유엔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상무부는 검토 과정에서 거부 추정을 발동하게 돼 사실상 장수 티안유엔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장수 티안유엔이 이번 규제 조치를 받게 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업체는 2019년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총 27개의 해외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유령 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에는 중국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 공급 규제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해외 강제 노동에 파견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마약과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외에 파견해 건설과 정보통신 기술, 접대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고 국무부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강제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당국이 책정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노동으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은 정권 차원의 노동 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불법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인권 유린 현실이 이러한 인신매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웨어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6일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을 만나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최 차관은 조속한 인도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최종문 한국 외교부 2차관과 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기 종료 후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7일에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과 1969년 북한에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가족 대표인 황인철 씨와 각각 만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